여러분 안녕하세요, 톡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고프로 9 활용 팁을 들고 왔어요. 이전 영상에서는 고프로 9 언박싱과 함께 간단 리뷰를 업로드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고프로 9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괜찮은 영상을 촬영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고프로 9 그 자체의 리뷰를 하기 위해 이것저것 세팅값을 만지지 않았어요. 그냥 설정되어 있는 그대로 그냥 가장 기본의 세팅값으로 촬영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것저것 세팅값을 달리했을 때 그 결과물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전 영상에서 봤던 고프로 9의 결과물보다 더 괜찮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프로 9 소개해드린 영상에서는 제가 고프로 모드로만 촬영을 했어요. 그 이유가 가장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세팅이기 때문에 고프로 모드로 촬영을 했지만 저는 사실 고프로 모드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주로 세팅하고 있는 세팅값 소개와 함께 고프로 9을 사용하시면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들 위주로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사용자화에서 고프로 9을 세팅해두면 참 좋은데요. 왜냐면 바깥에서 촬영하다 보면 늘 상황이 급변하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담기 위해서 최적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이것저것 설정하려면 그때는 좀 늦습니다. 미리 설정을 해두면 나중에 터치만 해서 바로 촬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고프로 9 사용하시면서 터치가 좀 이상한데? 내 제품 불량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 것도 그렇습니다. 제 것도 터치가 잘 안 돼요. 너무 답답한 순간들이 너무 많고요. 이 부분은 10월 22일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조금 더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개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불편해서 반드시 좀 큰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세팅은요. 이것저것 생각하기 다 귀찮아.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촬영해도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영상을 얻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추천 세팅 값이에요. 촬영을 하고 나서 후보정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 촬영하기가 조금 버거우신 분들을 위한 세팅 값입니다. 먼저 해상도는 4K나 5K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질이 좋기 위해 5K를 선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셔야 되는 거는 5K로 선택했을 때 제약이 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하이퍼 스무스가 높음 선택이 안 되거든요. 하이퍼 스무스라는 건 영상을 안정화 시켜주는 작업인데요. 근데 하이퍼 스무스가 약간 크롭이 됩니다. 그러면서 영상을 안정화 시켜주거든요. 높음이 아니라 부스트일 때는 크롭이 좀 많이 됩니다. 하이퍼 스무스는 부스트까지는 잘 활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높음 정도가 그냥 가장 괜찮은 수준이고 크롭도 많이 안 된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5K로 촬영했을 때는 전면 스크린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또 되게 아쉽죠. 고프로 9의 또 특장점인데 이런 불편함들 때문에 저는 그냥 4K 정도로 촬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5K로 촬영하고 나서 영상 편집하거나 이러면 용량도 정말 크고요. 많이 버벅이더라고요. 4K도 정말 충분합니다. 초당 프레임은 이건 약간 취향의 문제긴 한데요. 저는 주로 24프레임을 촬영을 합니다. 약간 영화적인 영상 그런 것들이 24프레임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30프레임, 눈으로 보이는 영상 그 정도를 원하시면 30프레임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60프레임도 괜찮은데 60프레임은 그만큼 용량을 차지를 많이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인드 사이트라는 게 있죠. 이거는 꺼짐으로 두었어요. 하인드 사이트라는 거는 이번에 고프로 9이 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기능인데요. 녹화 버튼을 누르기 전에 15초나 30초를 미리 촬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이 고프로 9이 계속 좀 깨어있고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비트율 같은 경우에는 비트율이 높을수록 영상 정보를 최대한 많이 담을 수 있어요. 높은 비트율로 맞춰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셔터 스피드는 자동으로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셔터 스피드가 보통 프레임 곱하기 2를 맞춰두시면 좋긴 한데요. 24프레임으로 설정해뒀을 때 셔터 스피드를 50 정도로 맞춰두면 괜찮긴 한데 이게 갑자기 햇살이 막 내리쬐고 노출이 커졌을 때 그때는 영상 정보가 완전 무너져 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막고자 그냥 얘의 세팅에 맞게 자동으로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그렇게 햇살이 강할 때는 자주 촬영하시는 분들은 여기 필터를 ND 필터를 장착해서 사용을 하세요. ND 필터가 없으시다라고 하면 그 셔터 스피드를 자동으로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옆에 노출값 보정은 마이너스 0.5로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야외에서 촬영을 많이 하시잖아요. 햇살이 많은 곳에서 액티비티하게 촬영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
0.5로 두고 영상 정보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화이트 밸런스 또한 자동, 그리고 ISO는 최소 최대를 좀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00에서 800으로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걸 오토로 놓고 쓰게 되면 3200, 640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중간중간 노이즈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ISO 100에서 800은 제 모든 세팅값에 다 동일해요. 하나만 빼고요. 나이트 세팅값, 밤에 촬영하는 것 빼고는 다 ISO 최소 최대는 100에서 800으로 두고 있습니다. 색상은 고프로 모드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고프로 모드, 플랫 모드 있을 때 플랫 모드를 훨씬 더 좋아해요. 왜냐면 저는 나중에 편집으로 색감 보정도 하고요. 그리고 영상 정보를 최대한 많이 받아서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영상이 좋거든요. 그런데 고프로 모드 같은 경우에는 색감의 대비도 좀 크고요. 나중에 편집으로 만졌을 때 색감 정보를 좀 제대로 구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노출의 차가 클 때 있잖아요. 여기서 햇살이 들어오고 여기는 좀 약간 그림자지고 이럴 때, 이게 지금 고프로 모드거든요. 고프로 모드로 촬영했을 때고요. 지금은 고프로 모드인데요. 고프로 모드일 때 확실히 이 대비가 크다는 거 좀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대비가 머리 색깔이 조금 더 진해지고 이런 색감 자체가 조금 더 진해져요.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좀 어두운 그늘도 있고 그림자도 좀 지고 이렇게 노출차가 클 때, 이럴 때는 그냥 저는 플랫 모드로 두고 사용하는 게 조금 더 나중에 후보정이나 그리고 색감을 좀 만질 때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색감을 만지지 않더라도 그렇게 촬영했을 때 결과물이 조금 더 일반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플랫 모드예요. 이렇게 봤을 때도 색감이 조금 죽어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전히 여기 막 이런데 이렇긴 하지만 화면으로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더 일반적인 그런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비가 확 큰 거보다, 대비가 커서 어두운 부분이 자글거리는 것보다 이게 조금 더 괜찮더라고요. 고프로 모드보다는 플랫 모드를 사용하지만 그래도 다이나믹하게 촬영을 하시면서 아무것도 색감 정보를 만지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고프로 모드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명도는 저는 높음보다는 중간을 조금 더 선호하고요. 추천드리고 싶은데 선명도가 너무 높으면 약간의 인위적인 영상이 만들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정도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로우 오디오는 꺼짐으로, 바람은 자동으로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준 설정을 해두시면요, 고프로 처음 개봉하고 나서 설정되었던 그 설정값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영상의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시네마틱 세팅 값인데요. 이거는 그냥 중간중간 뛰다가 아니면 브이로그 촬영하다가 조금 예쁜 영상을 촬영하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드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세팅 값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4프레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24프레임으로 설정을 해뒀고요. 그리고 4K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렌즈 같은 경우에는 광각이 정말 많은 정보를 보여주긴 하는데 약간의 왜곡이 있죠. 그러니까 리니어로 두고 사용을 해요. 그리고 하이퍼 스무스는 그래도 안정화가 좀 있는 높음으로 뒀습니다. 하인드사이트는 꺼짐으로 두었고요. 비트율은 영상 정보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높음으로 두고요. 셔터 스피드는 48분의 1로 둡니다. 제가 앞서 24프레임 촬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서 48분의 1로 설정을 해뒀고요. 화이트 밸런스 자동으로 뒀고요. ISO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최대 100에서 800으로 설정을 해둡니다. 그리고 선명도는 낮음으로 두는데요. 색상은 고프로 모드가 아닌 플랫 모드로 두었습니다. 로우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꺼짐으로 두었고요. 바람은 자동으로 두었어요. 다음 세팅은 브이로그 세팅법인데요. 제가 고프로 9 리뷰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브이로그 촬영할 때 고프로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기는 청주의 상당공원인데요. 여기 또 청주에서만 먹어볼 수 있는 그런 호떡이 팝니다. 와, 진짜 오랜만이네. 브이로그 촬영할 때 어떻게 세팅하면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해상도는 4K로 두시고요. 초당 프레임은 60으로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60프레임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요. 브이로그 촬영하다가 중간중간 B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장면 전환 같은 거 할 때 60프레임으로 설정을 해두면 나중에 이걸 슬로우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편집을 통해서요. 이야,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거를 제가 4K 60프레임으로 어떻게
멋지게 보여드릴 수 있는지 지금 보여드릴게요. (60프레임으로) 촬영했지만 24프레임으로 넘어와서 그거를 이렇게 슬로우 모션 된 화면을 나중에 조금 더 뭔가 분위기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셔터 스피드가 자동이기 때문에 완전한 그 자연스러운 슬로우 모션은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정화된 슬로우 모션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브이로그 같은 경우에는 얼굴뿐만 아니라 주변의 상황 이런 걸 다 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액션캠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광각으로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하이퍼 스무스는 상황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게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하이퍼 스무스는 켜짐으로 두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셀카 모드일 때 바로가기를 통해서 하이퍼 스무스의 부스트를 설정을 해뒀어요. 그래서 촬영을 하다가 내가 막 이렇게 뛰어가면서 촬영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영상의 안정화가 특히나 많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는 부스트를 딱 누르고 촬영을 하면은 보다 더 안정된 화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기도 해주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고요. 브이로그의 또 핵심인데요. 하인드사이트는 켜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고프로를 꺼놨다가 저 장면은 내가 꼭 찍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순간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고프로가 계속 이제 조금 그래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5초, 30초 정도를 설정을 해두면 제가 이렇게 녹화 버튼을 누르기 전부터 촬영이 됩니다. 녹화가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놓치지 않고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을 계속 켜둘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원하는 장면을 놓치지 않아도 되니까 하인드사이트는 켜두시는 걸 브이로그 모드에서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율은 높음으로 설정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셔터 스피드는 자동으로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ISO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0에서 800, 화이트 밸런스 자동, 선명도는 낮음으로 두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색상은 이것도 뭐 취향이긴 하지만 저는 플랫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슬로우 모션입니다. 앞서 브이로그 모드에서도 슬로우 모션스럽게 영상을 만들 수가 있지만 슬로우 모션 기능을 사용하면 보다 더 자연스러운 그런 슬로우 모션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슬로우 모션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을 120프레임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추천드리고 싶은 설정은 2.7K에 120프레임이에요. 렌즈는 광각으로 설정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하이퍼 스무스는 켜짐으로 두시는 게 조금 더 안정화된 영상을 찍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인드사이트는 꺼짐으로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비트율은 표준, 셔터 스피드 자동, 화이트 밸런스는 자동으로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ISO는 역시나 100에서 800으로, 선명도는 높음으로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색상은 플랫 모드로 두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슬로우 모션 촬영을 하면 일단 프레임이 120프레임이기 때문에 120번, 1초에 120번 촬영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슬로우 모션으로 넘기면 정말 부드러운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60프레임으로 촬영할 때 셔터 스피드를 자동으로 넣었을 때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슬로우 모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포커스인 장면들 있잖아요. 핸드폰이 떨어지는 이런 거 장면들, 그런 것들을 슬로우 모션으로 두면 정말 이렇게 떨어지지만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떨어지게 되겠죠. 좀 더 분위기 있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액티브한 영상들 있잖아요. 그럴 때도 슬로우 모션 정말 괜찮죠. 그리고 제가 이전에 고프로 9 리뷰하면서도 했지만 제가 뛰는 거, 그리고 점프하는 거, 그런 것들도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했을 때 진짜 뭔가 재밌는 그런 사진도 만들어지고 영상도 만들어지더라고요. 공중에 떠 있으니까요. 그런 영상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추천드리고 싶은 세팅값은 1인칭 시점 모드예요. 포인트 오브 뷰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내가 봤던 그 시점 그대로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타거나 뛰거나 할 때 내가 이렇게 딱 고프로를 장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볼 수 있는 슈퍼뷰로 이렇게 시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슈퍼뷰로 선택을 하면 4K까지 선택이 안 되더라고요. 2.7K 60프레임으로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하이퍼 스무스는 당연히 켜짐으로 두고 촬영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운동 같은 거 하시면서 많이 움직이실 테니까 켜짐으로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하인드사이트 꺼짐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율은 높음으로 두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셔터 스피드는 자동으로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노출값은 이것도 야외에서 촬영하시는, 그리고 햇살이 강할 때 촬영하시는 그런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노출값은 한 단계 좀 낮춰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너스 0.5 정도로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화이트 밸런스는 자동, 그리고 ISO는 100에서 800으로 역시나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명도는 낮음으로 두시는 거, 그리고 색상은 플랫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세팅값은 정말 저조도 환경에서의 세팅값인데요. 아시죠? 고프로로 촬영했을 때 저조도 정말 취약합니다. 노이즈 많이 발생하고요. 지글거리는 거 좀 있거든요. 이걸 최대한 그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세팅법을 말씀드릴게요. 해상도는 4K로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초당 프레임은 24프레임을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4프레임으로 두셔야 나중에 좀 설정을 최대한 밝게 가져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렌즈는 실내에서는 리니어, 야외에서 운동할 때, 브이로그 할 때는 광각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하이퍼 스무스는 켜뒀을 때 조금 더 노이즈가 발생하긴 하는데 또 하이퍼 스무스를 꺼두면 이게 영상이 조금 흔들리겠죠? 그러면서 약간의 지글거리는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이퍼 스무스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하이퍼 스무스는 켜두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인드 사이트 꺼두시고요. 비트율은 높음, 셔터 스피드는 48분의 1로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24프레임을 설정해 뒀기 때문에 48.1 정도가 괜찮을 것 같고요. 화이트 밸런스는 자동, ISO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800으로 두시긴 하는데 이게 만약에 조금 더 어두운 상황이다 라고 하면 최대 1600까지 두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촬영해 보시면서 이거는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선명도는 역시나 조금 더 자연스러운 화면을 위해서 낮음으로 두고요. 색상은 플랫 모드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고프로 모드랑 플랫 모드를 두 가지 놓고 야간 촬영을 해봤는데 플랫 모드가 조금 더 노이즈가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랫 모드로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6가지 세팅법을 공유 드렸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린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무작정 자유롭게 촬영하고 싶어, 이 세팅값을 제외한 나머지 5개는 제 고프로 안에서도 설정이 되어 있는 세팅값이에요. 이걸 미리 세팅해 두지 않으면 이 답답한 터치를 극복할 길이 없고요. 그리고 정말 긴박한 순간, 그런 순간을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많이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설정을 해두시면 보다 괜찮은 영상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저희 세팅값을 공유해 드렸고요. 그간에 정말 많은 고프로 사용법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정해둔 이 세팅값 말고 여러분들은 어떤 세팅값을 하고 계신지 그것도 참 궁금해요. 그 부분도 공유해 주시면 또 다른 분들이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팅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고프로 9으로 라이브 방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과연 어떻게 돌아가는지,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얼마 전에 고프로 9으로 할 수 있는 그 액세서리들을 많이 구매를 했거든요. 그걸로 어떤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지 한번 리뷰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